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버스 기사의 졸음운전이 대형 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열악한 노동 환경 탓에 개선이 요원합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과제지만 지방선거 공약으로 제시되지 않아 대책이 시급합니다. 수많은 메달을 따는 익산 펜싱 선수단이 전용 훈련장이 없어 임시 훈련장을 전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오전까지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고 오후부터는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버스 기사의 졸음운전으로 대형 사고가 빚어지는 사례 심심치 않게 보셨을 텐데요. 우리 지역 버스 기사들도 열악한 노동 환경 탓에 수시로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원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홍정표 씨. 아침 6시부터 운행을 시작해 30분 남짓한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16시간을 쉼없이 운전대를 잡습니다. 밤 10시 반에나 일이 마무리되지만 휴식이라야 회차지에서 이루어지는 2, 3분짜리 스트레칭이 전부입니다. 의무 휴식 시간도 지켜주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한 열흘 이상씩 근무하시는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딴 사고에도 기사들의 근무 조건은 여전히 열악하기만 한데 사측이 경영 효율을 이유로 배차 간격까지 줄여 과속이나 신호 위반은 일상이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간 맞추려면 가속할 수밖에 없고 또 신호 위반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마지막 종점까지도 못 가는 경우가 생겨요. 모든 버스 노선을 감당하기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자, 일을 이기기도 어려워요. 자, 기사도 없어요, 지금. 기사 보십시오, 있고. 귀찮스럽고. 한 명이 안 들어. 그 입장에서는 그게 노사가 하는 협의사항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행정에서 가는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승객안전을 위한 버스 기사들의 근무 시간 단축 요구는 거세지고 있지만 현장의 상황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군산 새만금 산업단지의 기업 유치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이번에 통과된 국가 추경 예산에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33만 제곱미터 매입을 위한 국비 272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 국내외 투자자에게 임대용지를 즉시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내년에 66만 제곱미터를 추가로 매입해 투자 의향 기업 등에 적기 공급할 계획입니다.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어린 대하가 서해안에 방류됩니다.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는 어린 대하 2,800만 마리를 오늘까지 군산 장자도와 고창 90호, 부안, 대한 등 연안 해역에 방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하는 서해안에 서식하는 새우류 가운데 가장 큰 새우로 대략 1년 정도 생존하는데 4월부터 산란합니다. 도피 목적으로 어선에 취업하려던 지명 수배자가 잇따라 붙잡혔습니다. 군산 해양경찰서는 최근 한 달 동안 신규 선원 등록 과정에서 성폭력법 위반 혐의로 수배 중이던 28살 김모 씨 등 지명 수배자 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도서 지역 장기 체류자와 염전, 양식작 취업자 등을 상대로 신원 조회를 강화해 비슷한 도피 사례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지방 균형 발전에 큰 획을 그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정작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되지 못해 아쉬움이 큽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12개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는 전북 혁신도시. 공공기관 채용 시 지역 인재 할당이 의무화돼 도내 취업 준비생들의 입사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전북에 LX공사가 오면서 그 지역인재 채용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다고 들어서 그걸로 이제 저도 LX공사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고용뿐 아니라 공공기관을 찾는 내방객과 상주 직원 5천여 명이 발생시키는 경제적 효과도 매년 2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전북 혁신도시의 경우 농생명 식품과 금융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높게 평가됩니다. 지역 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좀 더 보강. 즉 혁신도시 시즌2인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추가 이전이 가능한 수도권 공공기관은 120여 개로 파악됐습니다. 한식재단과 우체국 금융개발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이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하지만 지방선거임에도 균형발전과 직결되는 공공기관 이전 이슈는 뒷전입니다. 최근 각 당이 제시한 공약을 살펴봐도 공공기관 이전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공공기관 이전을 전국적으로 공약화하는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오는 24일부터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이틀 동안 관할 선거구 선관위를 통해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5월 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30일까지는 예비 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제한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야권의 인물난으로 지방선거 구도가 여당 중심으로 굳어지는 양상입니다.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지금까지 민주당 도지사와 14개 시군단체장에 모두 후보를 낸 반면 야당인 민주평화당은 지자체 3곳에 단체장 후보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도지사 후보 없이 기초단체장 후보 2명만 공천을 확정했고 한국당은 도지사와 기초단체장 후보 1명 외에는 공천을 하지 못했습니다. 유진섭 전 정읍시의회 의장이 민주당 정읍시장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이틀 동안 진행된 경선에서 52.52%를 득표한 유진섭 후보가 김석철 후보를 누르고 시장 후보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한편 민주당 정읍시장 후보는 당초 이학수 후보가 경선 1위로 공천이 유력했지만 최고위원회에서 공천 배제되면서 재경선을 치렀습니다. 익산은 대한민국 펜싱 메달의 산실로 김지현 선수 같은 수많은 펜싱 스타를 배출한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 전용 훈련장이 사라져 선수들이 임시 훈련장을 전전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동현 기자입니다. 감동의 역전 드라마로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을 빛낸 김지현 선수는 익산시청 소속입니다. 익산에는 실업팀 외에도 제2의 김지현을 꿈꾸는 중고교 선수 50여 명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이 열악해 선수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유는 시청 펜싱 훈련장이 체전 대비 리모델링으로 쓸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폐교된 학교 급식소에 임시 훈련장을 꾸렸지만 경기대는 예전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전용 시설이 아니다 보니 부상 위험마저 적지 않습니다. 종목 특성상 빠른 공격과 수비를 위해 하체를 많이 사용하는데 마루가 아닌 이처럼 딱딱한 급식소 바닥 위에 경기대를 세우다 보니 무릎 부상의 우려가 큽니다. 날씨는 갈수록 무더워지는데 흔한 샤워 시설조차 없습니다. 미끄러워가지고 예전에 운동하다가 머리 다친 적도 있고 충격을 흡수를 잘 못해가지고 발이 많이 아프고. 문제는 임시 훈련장조차 오는 10월이면 계약이 끝나 다른 훈련장을 전전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저희 선수들이 지금 밖으로 많이 훈련을 갔다 오기 때문에 기량면이나 모든 거에서 좀 부족한 점이 많고요. 경북의성이 컬링 전용 경기장 투자로 각광을 받고 있는 만큼 펜싱 도시 익산을 상징할 시설 투자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국 소년체전의 전북 선수단 구성이 완료돼 선전이 기대됩니다. 전라북도 체육회는 오는 26일부터 나흘간 충청북도, 충주시 등 11개 시군에서 열리는 제47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36개 종목 1,138명의 선수단이 출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체전은 학생 선수들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시도별 메달 개수와 순위를 집계하지 않습니다. 2018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 점프의 출연진이 일부 공개됐습니다. 점프 조직위원회는 장기하와 얼굴들, 국카스텐, 10cm 등 인디부터 힙합까지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이 올여름 전주를 찾아 공연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3회째를 맞는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은 8월 3일부터 사흘 동안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야간에 교통사고 위험이 높았던 전주시내 일부 교차로에 조명탑이 설치됐습니다. 전주시는 과속과 신호 위반 등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았던 꽃밭정이 사거리와 서학광장 교차로 등 4개 교차로에 18m 높이의 조명탑을 설치했습니다. 이들 교차로에는 그동안 횡단보도 조명등과 가로등만 설치되어 있고 교차로 전체를 비추는 조명등이 없어 횡단보도 사고가 잦았습니다.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 여름철 물놀이 시설이 설치됩니다. 다양한 생태 체험도 가능해 피서지로 인기를 끌 전망입니다. 지역 소식 김한관 기자입니다.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 물놀이 시설이 설치됩니다. 남원시는 생태교육관 일원에 오는 7월 개장 예정으로 5억 원을 들여 조형 분수, 유아 풀장 등의 물놀이 시설과 휴게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물놀이 시설은 전시관 입장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워터파크가 조성되면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물놀이 시설이 될 것이며 어른들에게는 최적의 힐링 장소가 될 것입니다. 군산 시간 여행마을 일원에서 근대 복장 체험객 혜택이 늘어납니다. 군산시는 근대 복장을 입고 초원 사진관 일원에서 진행되는 미션에 참가하면 사진을 무료로 인화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음식점과 숙박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완주군이 산업단지 근로자 70명에게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임차료 지원은 산업단지 주변의 공동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원 대상은 업체당 최대 10명 이내로 5년 미만 근로자가 대상인데 희망업체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익산의 다문화 가정에게 모국 방문 기회가 제공됩니다. 익산시는 올 연말까지 베트남과 중국, 필리핀 등 7개국 출신 여성 20명이 포함된 다문화 가족에게 모국 방문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왕복 항공료와 보험료, 현지 체류비 등이 지원되며 11월 말까지 자유롭게 고향 방문을 진행하면 됩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어학 능력 향상을 위해 중언어 동아리가 지원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중국과 러시아 등 다문화 가정 학생의 언어 능력을 활용해 학생들의 외국어 역량을 향상시키는 이중언어 동아리 10곳을 지정해 한 곳당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동아리 회원에게는 언어 학습 외에도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문화체험이 제공되고 오는 9월에는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도 개최됩니다. 허위 경력과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주 봉침 여목사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전주지검은 입양한 어린아이 2명에게 봉침을 놓는 등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한 44살 목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편 A씨는 전직 신부 50살 B씨와 함께 허위 경력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한 뒤 기부금 등의 명목으로 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폭염에 대비한 취약계층 보호 대책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올여름 독거노인과 장애인, 노숙인 등이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4천여 곳에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는 한편 모든 경로당에 에어컨, 냉방비를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도내 3,600여 명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매주 한 차례 방문 확인하고 유선 전화로도 매주 2차례 안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진행됩니다. 군산시는 군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오는 24일부터 6개 단속반을 구성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작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그러나 한국 GM 군산공장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징수 유예 조치를 최대 1년간 연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제3회 익산 농촌체험 직거래 장터가 이번 주말 서동 농촌 테마공원에서 열립니다. 마을 만들기 협의회 등이 추진하는 행사에는 익산 지역 영농조합 등이 대거 참여하며
장터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데 당일 체험 부스 이용은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한국소리문화전당에 찾아가는 예술 무대가 오늘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잼스틱 팝 콘서트로 마련됩니다. 전북대학교 무용학과의 정기 공연이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집을 떠나라는 주제로 배병희 작가 개인전이 오늘까지 우진문화공간에서 열립니다. 무주 반디랜드 곤충박물관에서 우리 땅, 우리 생물이라는 주제로 자생동물 박제와 식물 압화를 선보입니다. 리처드 용재 오닐과 피아니스트 임동혁의 듀오 리사이틀이 다음 달 2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제4회 동편제 마을 국악거리축제가 모레부터 27일까지 남원 운봉읍 비전 전촌마을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오늘 속리예술회관에서 6남매 아빠인 가수 박지헌의 육아 공감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전북 고교생 100일장 대회가 오는 26일 전북대학교 일원에서 열립니다. 전북교통문화연수원은 오늘 고창 지역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진행합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 뉴질랜드 농축산업 훈련 비자 연수 프로그램 지원자를 접수받습니다. (5월 23일) 수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밤사이 30mm 안팎의 비가 내린 전라북도 지방은 아침까지 5mm가 더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차차 황사의 영향을 받아 미세먼지 농도도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남원 24도, 완주 23도, 전주 24도 등 21도에서 24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먼바다는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